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 무척 더운데, 제가 아이스티 안 먹었나? 예, 오늘 날씨 무척 더운데, 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막 에어컨이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차는 더웠고요. 아, 진짜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데, 차의 실외 온도가 표시가 되는데,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진짜 역대급입니다. 증바이다, 증바요. 날씨만 보고 있어. 근데 이 날씨 이렇게 더운데 좀 여름방학이 오래야 되지 않나? 그치? 네, 여름만 오는 게 그죠? 네.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좀 더 길게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하면 날씨가 더 선선해질 거예요. 네. 아마 그런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거예요. 항상성.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배울 텐데, 자, 항상성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의 상태가 항상 일정한 것을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자, 먼저 빌더까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학생이 지금 2명 정도밖에 안 계신데 여학생들한테 꼭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죠? 윤, 노은 씨. 이름 뭐죠? 양예원. 노은이 학생은 어떤 과일 좋아해요? 귤. 여름에 못 먹겠네. 저 귤을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해요? 딸기를 좋아한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름이 뭐죠? 이유민. 유민은 어떤 과일 좋아해요? 사과 좋아해요. 과일 다 좋아하네요. 그렇죠? 아까 뭐 좋아한다 그랬지? 귤 좋아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귤 좋아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딸기 좋아한다 그랬고, 사과 좋아한다 그랬고, 어떤 과일 좋아해요? 복숭아. 어떤 과일 좋아해요? 바나나. 좀 집에 가서 동생한테 바나나 줘서 바나나 먹는데 바나나 이러는데 동생한테 막 긁을 수 있겠네? 네. 어떤 걸 줘요? 바나나. 바나나 먹는 한테 바나나 이거 하면 안 돼요? 어떤 걸 줘요? 수박. 어떤 걸 줘요? 키위. 진짜 다른데? 어떤 걸 줘요? 귤. 수박. 수박이 앞뒤로 맞네? 수박. 망고요. 망고. 그래, 뭐, 아니, 망고. 그래. 그 다음에. 수박. 그 키위죠. 키위 한 명이야. 그쵸? 여러분이 정답 좋아하는 과일을 말했는데, 여러분이 과일을 좋아한다고 답했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노은이라고 했나? 예. 노은이 학생이 아까 귤 좋아한다고 했었죠? 근데, 은희 학생이 귤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은희는 과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 없어요. 그게 뇌가 시켰어요. 지금 뇌가, 야, 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귤이 좋아요라고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실체는 없어요. 우리의 실체는 결국 뭐야? 우리의 뇌나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생각,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모든 것 전부 다 뇌에서 좀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은 그걸 실현할 뿐이야. 그렇죠? 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바로 뇌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뇌가 시켰기 때문이죠. 그럼 뇌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팔다리한테 어떻게 명령 줄 수 있을까? 신호 줄 수 있을까? 한번 따져보자. 여기에 뇌가 있어요. 뇌가 이렇게 있죠. 여기 우리 몸에 조직과 기관이 있다.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 있어요. 이렇게 조직도 있으면 여기는 뇌가 조직과 기관한테 명령을 주는 거야.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해서 명령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 뇌가 기관과 조직한테 명령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할 뻔했죠. 야, 나 되는데 너 기관이냐? 너 빨리 뭐 해? 네, 형님. 거기서 막 해요. 너 조직이냐? 빨리 뭐 만들어. 네, 형님. 막 만들어. 그래서 이 뇌가 기관과 조직한테 명령을 줄 때는 전할 뻔해버렸어요. 진짜요? 진짜로. 전할 뻔해서 얘한테 명령을 줘요. 그 전화가 바로 뭐냐면 신경이야. 신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한테 명령을 줄 수 있어요. 야, 팔 올려, 다리 올려, 이렇게 명령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좀 전에 윤희 학생이 귤이 좋아요 라고 답한 것을 여기 얘가 신경을 쓰는 거야. 야, 귤 좋아라고 답해. 귤이 좋아요 라고 답해. 근데 우리 몸에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한테 명령을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심부름을 메신저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네, 형님 뭐 뛰어가. 야, 저희 가면 이렇게 생긴 기관이 있거든? 걔한테 가서 이거 좀 만들라 그래. 네, 하고 뛰어가서 걔한테 야, 형님이 빨리 이런 것 좀 만들래? 하고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 메신저가 이 메신저를 뭐라 부를까? 객관식.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지선다 객관식 합니다. 정답률이 5% 미만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니까 정답이 5% 미만이야. 애들이 잘 못 맞춰. 되게 어려워. 듣는 순간에 야 이게 답이 뭐지? 도저히 맞출 수 없다. 아무 데나 들 거야. 확률적으로 20%인데 20%가 안 돼요. 정답이 5% 미만이에요. 한번 보자. 이 우리 몸에서 신호 전달 담당하는 메신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얘가 뭘까? 객관식입니다. 1번. 잘 들어요. 어려워. 포켓몬. 2번. 디지몬. 여러분들 애들이 물어주실 거예요. 멘트 물어주고요. 3번 들으면 애들이 더 헷갈려요. 3번. 알바몬. 여러분들 애들이 이제 나 포기, 나 도저히 맞출 수 없어. 라고 해요. 4번. 구몬. 5번. 호르몬. 참고로 힌트 드린다면 현지에서 4번이 두 글자예요. 우리가. 그렇죠? 힌트 드렸습니다. 왜 웃지? 다 멘트 나왔군요. 어렵지. 그쵸? 포켓몬이 호르몬, 호르몬 뜬금없어요. 그쵸? 예. 포켓몬, 디지몬. 그쵸? 알바몬은 최근에 좀 나왔던 것 같고. 그쵸? 정답률 5% 미만입니다. 정답 뭘까요? 그렇지. 2번이죠? 그쵸? 예, 2번인 것 같아요. 그쵸? 맞추기 어려우니 불가능해요.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이요. 예, 4번. 그쵸? 이 두 글자도 왠지 좀 그런 것 같고요. 정답 몇 번인 것 같아요? 예? 포켓몬. 그렇죠. 애들이 가장 많이 보는 답이 바로 포켓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뭔가 흥분을 전달시켜주는, 뭔가 신호를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분비되는데 이 메신저가 뭐야? 포켓몬이야? 아니야? 디지몬? 아니? 뭐야? 호르몬.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뇌가 우리 몸의 조수가 기관한테 야, 제가 뭐 좀 시켜. 내 형님 뛰어가서 걔한테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신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메신저를 통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의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요. 결정적 차이점은 스피드예요. 그렇죠? 어느 게 빠를 것 같아요? 위에 게 빨라요. 이게 빨라. 이게 빠르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느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윤희한테 어떤 과일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 윤희가 귤이 좋아요? 라고 답을 했어요. 이거는 신경을 통해서 내가 명령을 줬다.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줬다. 신경을 통해서 줬겠죠. 만약 호르몬을 통해서 줬다면 내가 어떤 과일 좋아해? 그럼 지금 가만히 있다 집에 가서 잠잘 때 귤이 좋아요? 라고 말하겠죠? 아니면 내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 올 때 왜 갑자기 내가 귤이 좋다고 답해야 될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느리게 대응해도 되는 것은 호르몬을 통해서 주고요. 선생님 그러면 빠른 게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빠른 게 더 좋은 거 같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얘는 지속 시간이 대단히 짧아요. 근데 얘는 느리지만 피를 따라서 운반하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어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는 느리지만 오랫동안 그 상황이 지속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호르몬을 통해서 만약에 신속 대응을 풀어나가라고 한다면 신경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야구이 날라고 있어. 이거 피하는 거 호르몬이야, 신경이야? 신경이야, 그렇죠? 호르몬 하면 어떻게 될까? 맞고 나서 집에 가서 아프겠지. 그렇죠? 맞고 나서 피해야 된다. 그렇죠? 느리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느리지만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런 특성을 가진 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체온이라든가 혈당량이라든가 우리 몸의 농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때는 바로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포켓몬 아니고요, 디지몬 아니고 호르몬이 우리 몸의 오늘 수업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에 보면 고등 과정으로서 아주 호르몬에 대해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1시간 20분 동안 이걸 쭉 설명해봤자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 버릴 거야.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의 피드백과 함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요즘 한창 뜨는 호르몬 하나 있어요. GLP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호르몬입니다. 처음 듣죠? 듣다 보면 나 저거 알아요. 나 저거 알아요. 하는 사람 많아요. 알아요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싫으면 알아요. 그렇죠? 저게 너무 어려워서 그럼 우리가 싫으면 알면 가져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GLP1이라는 호르몬인데 일단 얘는 호르몬이야. 그러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혈액을 따라 운반돼. 피를 따라 쫙 돌다가 이곳저곳 가서 직접 오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노인 학생한테 야 저기 가서 저 친구한테 내일 숙제 10페이지까지 해보라고 좀 알려줘. 그래서 내가 뛰어가서 그 친구한테만 가서 말을 해야 돼. 근데 길 가다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숙제 10페이지까지 편의점 들어가서 알바생한테
숙제시 페이지 뭐 이러고 가봐. 뉴스에 뜨죠. 그죠? 이상한 애 성교에 썼다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호르몬은 자기가 작용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뇌가 알려준 그 기관에 가서만 딱 작용해야 돼. 딴 데서 작용 안 돼. 이거 좀 어려운 말로 기관 특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딴 데 가지 않고 오로지 걔한테만 가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표적기관이라고 부르는데 표적기관에는 이 호르몬이 붙을 수 있는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합체해서 휘잉할 수 있는 수용체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있고 이런 호르몬이 있고 이런 호르몬인데 얘는 맞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붙지 못하고 얘만 가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야. 그럼 붙게 되면 여기서 뭔가 우리 몸에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겠지. 그쵸?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도대체 어떤 호르몬인가 한번 보자. 자, 서서히 얘네들 다 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 저절로 정답을 알게 돼요. 이게 그거였어? 라고 할 거야. 자, GLP-1이라는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거 챕터를 바꿔서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슬림하죠. 그렇죠? 굉장히 슬림하고 밥도 많이 먹는 이유를 모르겠네. 예, 그 불가사의한데 제가 이제 영재고 간 아이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밥. 왜 유명하냐면 밥을 많이 먹는 걸로. 제가 이 앞에 한식 뷔페 많이 가는데 아줌마가 나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단골인데. 근데 단골에서 더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뷔페거든. 돈을 얼마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되게 싫어해요. 밥을 가면 대여섯 공기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밥솥에 밥이 있었는데 내가 다 먹었어. 밥솥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줌마가 막 대놓고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근데 밥을 4공기 5공기 먹어. 그러면 5공기 정도 먹게 되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들까? 내 몸은 어떤 걸 느낄까? 배부른 느낌. 자, 그러면 보자. 배부름은 누가 느끼는 거야? 뇌가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밥을 보면 밥에 맛이 없어요. 그렇죠? 느낌이 이상하고 막 손이 울렁거리고 그렇죠? 밥의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배고플 때는 밥 냄새 죽이죠. 그렇죠? 싸울 때 밥이 입에서 살살 녹아. 나만 그런 거야? 예, 다 그렇구나. 그렇지?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 살살 녹는단 말이야. 근데 부를 때는 이 냄새도 이상하고 막 돌멩이 씹는 것 같고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바로 포만감이야. 그 포만감은 뇌가 느끼는 거야. 그 포만감을 느끼는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 뇌가 어떻게 알까? 바로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뇌가 분비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포만감을 느껴. 야, 이제 밥 그만 먹어. 근데 너 너무 먹으면 큰일 나. 이제 그만 먹어. 하면서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게 세포에서 딱 다릅니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뭘 느껴? 포만감을 느껴. 포만감을 느껴.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줄 거야. 나 이제 그만 먹어라 하는 포만감을 주는데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붙으면 포만감을 느껴요. 근데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공기 6공기 보면 GLP-1이 분비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반갑진 않지만 아무튼 이게 포만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배불러 이제 더 이상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학원을 딱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갑자기 또 배고파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계속 영구적으로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밥 한 번 먹고 인생 끝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붙은 다음에 포만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가 쉽게 분해가 되는데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해가 돼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분해가 되면 내가 처음에는 포만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될까? 금방 또 배고픔을 느끼겠지. 그쵸? 자, 근데 내가 여기서 GLP-1 이럴 때 진짜 주인공은 GLP-1이 아니야. GLP-1 유사체라고 합니다. GLP-1 유사체인데 GLP-1이라는 호르몬은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GLP-1 유사체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어. 얘와 비슷하게 만들었어. 똑같진 않아. 그러니까 얘가 붙을 수 있는 자리라면 얘도 붙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이 GLP-1 유사체란 말은 어려운 말 아니야. 짝퉁이라는 얘기야. 그쵸?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어. 얘를 내가 우리 몸에 주사하게 되면 얘가 여기 달라붙게 돼. 그럼 내가 뭐야? 포만감을 느껴. 그러니까 뇌가 포만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끔 우리가 착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요게 GLP-1 유사체. 그래서 얘는 짝퉁에 저기 호르몬의 짝퉁 버전이거든. 그래서 내가 주사를 맞게 되면 포만감을 느껴. 밥을 안 먹을 때 배부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이 GLP 유사체 때문에. 근데 이 GLP 유사체는 똑같이 포만감을 유발시켜요. 포만감을 유발시키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 얘는 분해가 되는 속도가 어떨까? 굉장히 느리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한번 포만감이 나타나게 되면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요. 너무 배가 불러요. 실제로 GLP-1 유사체를 복용하는 또는 투여받는 사람을 내가 만나봤어. 그래서 물어봤지. 야, GLP-1 유사체 맞는데? 형, 그거 딱 맞는데 정말 신기해요. 난 밥 한 숟갈 먹었는데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먹겠어.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처음엔 이 밥맛이 너무 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는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GLP-1 유사체의 효과에 깜짝 놀라요. 와,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배가 불러요. 막 이런 일 하고요. 밥맛이 없어요. 배고프면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식욕이 이 약효를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는 형, 나 이거 GLP-1 유사체를 맞았는데 밥은 여전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약효가 지는 거죠. 식욕 이기는 거고. 그렇죠? 효과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충분한 힌트가 됐어요. 과연 이 GLP-1 유사체 이게 바로 미고비. 그렇죠. 마운자로 미고비. 이게 마운자로 위고비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운자로 위고비는 호르몬의 짝퉁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일종의 속이는, 그렇죠? 기만하는 그런 물질이 바로 마운자로 위고비라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한다면 마운자로 위고비는 약간 소리좀 차이인데 위고비는 GLP-1 유사체로서 그냥 포만감만 주는 거예요. 근데 마운자로는 포만감을 유발시키면서 지방 분해 효소를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지방을 같이 분해시키는 거예요.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호르몬의 짝퉁 버전인데 호르몬의 짝퉁 버전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호르몬의 짝퉁 버전은 주로 화학물질을 플라스틱 같은 걸 태우게 되면 나와요. 그래서 걔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걔가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우리 몸을 다 혼란시켜요. 우리 그런 애를 뭐라고 그래요?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호르몬이 바로 호르몬의 짝퉁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막 일을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막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호르몬을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분비계가 바로 호르몬인데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외인성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환경 호르몬과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약효를 가지고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 호르몬에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환경 호르몬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바로 호르몬 짝퉁이고 이게 호르몬 작용이에요. 자, 호르몬이 어떤 작용하는지 제가 이해됐지. 그렇죠? 얘가 호르몬이 직접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시키게끔 유발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친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할까 조금 필요할까? 조금 필요해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의 미세한 양을 우리 몸에서 오토매틱으로 조절해요.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돼요. 대부분 예로 우리 몸에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키가 큰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분되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커져요. 거의 지금 말단되지 못해요. 너무 적게 분되면 키가 너무 작고 외소증 또 난쟁이증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미세한 적정한 양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오토매틱으로 조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GLP-1 유사체 같은 짝퉁 호르몬 같은 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냥 툭툭 찔러서 막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 몸의 그 정교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될까? 무너져 버리겠죠. 이 호르몬은 한 가지가 무너지게 되면 그 연쇄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 연쇄반응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먹게 되면 먹을 일은 없겠지만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계속 몸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어떤 한 시스템이 망가지는데 그것이 어느 하나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망가져요. 그래서 그 예상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GLP-1 유사체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 몸의 정교한 그 조절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고 그 후유증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GLP-1 유사체를 장기 복용한 환자를 보니까 실제 진짜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기대하고서 그렇게 맞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 몸에서 계속 작용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많아져 버리죠. 근데 이 약을 끊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GLP-1 이게 GLP-1이 분비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한 번 쓰게 되면 그다음에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단 현상이라든가 뭐 중독성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끊게 되면 금방 요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정상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호르몬. 그다음에 이 호르몬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도 성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확 바뀌어버리죠. 피부톤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이 비약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특히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남자와 같은 그런 털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보유하는 것은 올림픽에서 또는 다른 경기에서 철저히 금지되어 있죠. 도핑 테스트 통해서 걸릴 수 있단 말이야. 호르몬은 그렇게 무서워. 근데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호르몬이니까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책을 잘 따져보자. 자, 호르몬에 대한 대략적인 백그라운드는 먼저 감 잡았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세 가지 남아있을 거예요. 포켓몬, 디지몬, GH1. 그렇죠? 지금 세 가지 남아있어요. 그렇죠? 호르몬은 머릿속에 기억이 거의 안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바나나가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힐 거고. 그렇죠? 이제부터 바나나를 끊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항산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자. 항산성. 자, 항산성이 어떤 거냐면 제가 먼저 그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 다시 한번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충 이론은 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의 농도가 있다. 이거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상성이에요. 항상 일정이 된다. 예를 들어볼까? 내가 밥을 먹었는데 너무 짜게 먹었어. 그럼 짜게 먹었다는 얘기는 내 몸의 농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어떤 욕구를 느껴요. 어떤 욕구? 목이 마른 거 느껴요. 그래서 물을 먹게 되겠지. 그러면 체내에 무경의 농도가 높아졌다가 물을 마시는 거니까 다시 다운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오토매틱으로 이것이 조절됩니다. 체온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날씨가 더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땀 흘리겠죠? 땀이 나오면서 증발하고 기혈을 분해해서 내 몸이 시원해지겠죠. 그렇죠? 날씨가 되게 추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온몸 뭉쳐서 열 손실을 막고요. 강제로 근육을 떨려서 열을 발생시키겠지. 이게 내 의지와 관계 있나? 아니요. 의지와 관계 없어요. 오토매틱으로 조절됩니다. 자, 그러면 내 의지와 관계 없어요. 의지와 관계 없으면 이 뇌 중에서 내 의지와 관계 있는 뇌의 부위를 대뇌라고 해요. 내가 과일을 어떤 과일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뇌가 관여합니다. 근데 내 의지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이 항상성은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뇌가 관여합니까? 얘는 우리 뇌 중에 간뇌라는 부위가 있고요. 그 간뇌에서 시상 하부라는 곳에서 전체적인 항상성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 간내 시상 하부가 항상성 유지의 최고 중추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중추가 뭡니까? 중추는 뭐 중요한 뜻인데 그냥 의미를 파악한다면 보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보스, 오야분, 닦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내 시상 하부가 우리 몸을 최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내가 망가지면 우리는 죽어요. 진짜 죽어요. 죽는데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식물인간과 뇌사가 있죠. 식물인간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살아있어요. 아직 의식이 없을 뿐이야. 그 식물인간이에요. 간혹가다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뇌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깨져버리고요. 혼자 혈당량을 조절하고 호흡,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깨져버리고요. 이게 바로 뇌사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바라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인간이 아닌 뇌사가 바로 의학적인 죽음이에요. 식물인간은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는 놀라운 조사를 발견했는데
식물인간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고마. 아니 그건 이제 폰 상태만. 식물인간 뭐라고 그러지? 아, 깜짝 놀랐어요. 영어 가르쳐 플랜 오, 오, 플랜터슨. 보통 인간한테 퍼스가 쓰지 않고 그냥 바드가 씁니다. 신체 그런 사람 바드 쓰거든요. 그러면 식물 어떤 사람 쓸까요? 어? 아니요, 플랜트 아니에요. 플랜트 바디 아니에요. 플라워. 네, 플라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어떤 거였어요? 상상도 못할 거냐? 네? 한 2명 정도만 한번 답을 한번 더 들어보고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까요? 저는 많이 안 했죠? 어떤 걸까요? 우리 어? 우리 뭐라고? 우리 난 영어 말하는 줄 알았어요. 영어 말하는 줄 알았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네. Three body, three body, 나무통? 놀라지 마십시오. 식물이란 영어로 vegetable body.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채소, 인간, 야채니까 이거지. 근데 그걸 우리말로 그냥 냈다 버리게 되면 어휴 저 말이야 그 누구누구가 요번에 뭐 사고당했는데 어머 그만 병원에서 야채가 떼네 그러면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콧대로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식물이라고 하는 걸 바꾼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다음에 기회 나면 집에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베이스업을 받은 난 누구 의심해. 나는 분명히 플랜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베이스업이야. 그래서 영어 사전 더 찾아봤더니 이 베이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좀 덜 떨어지고 혼자 아무도 못하고 좀 그런 애들 있죠. 좀 그런 애들이 놀릴 때 야 이 야채 같은 놈아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야채라고 부르세요. 걔는 놀릴 때 그래서 아마 그 야채 인간으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상상성은 간내 시상하로에서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간내가 이렇게 있고요. 간내가 이렇게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이 있을 거고 이 조직과 기관한테 명령을 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할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얘한테 신호를 주는 방식은 하나는 신경을 통해서 얘한테 명령을 줍니다. 근데 그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 신경인데 내가 봐봐. 팔을 밀어보자. 자, 내가 팔을 들었어요. 내 맘대로 줘도 되지, 그렇죠? 다 돼요. 남한테는 많이 불어할 필요 없어서 너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저기 앞발 한번 들어보세요. 앞발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거 들리지 않아, 그렇죠? 내가 앞발 했는데 전혀 거부감 없이 그렇지 앞발이네. 그렇게 그런데 이런 건 내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해볼까? 심장 멈춰봐요. 왜요? 저기 창자 두 번 움직여요. 안 돼요? 그게 안 될까? 근육이 없어. 심장 근육이. 심장 근육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심장이 있고 창자가 있는데 이 심장과 창자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된다면 우리나라 죽었어요. 잠잘 때 죽죠. 그렇죠? 심장이 내 의지대로 조절된다면 계속 우리는 심장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계속 써.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공부할 때 엄마의 놀라운 변화를 감져야 됩니다. 만약 심장이 뇌로 우리가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공부 좀 할까 숙제 좀 할까 집에 딱 들어서 엄마가 막 뛰어와요. 공부하지 마. 왜 공부하는 순간 신경을 공부에 집중하면 심장이 어떻게 될까? 멈춰.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때 기분 엄마가 그랬죠. 야 안돼 공부하지 마. 야 혹시 숙제 쫙 숙제하지 말라. 근데 우리 그럴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잠을 자건 딴 생각을 하더라도 심장을 뛰게끔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뇌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조절되는 신경 말고 오토매틱으로 뭔가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을 조절하는 신경이 있겠네? 그런 신경을 뭐라고 하면 그렇지 그런 신경을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메신저.
포켓몬 아니요. 디지몬 아니요. 호르몬.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에 조직과 조절하는데 이게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면 내분비계라고. 내분비계라고. 그래서 병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잖아. 종합병원 갔어요. 그러면 그 진료과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진료과 이름이 뭘까? 외과? 아니죠. 신경과 아니죠. 당뇨병 치료하려면 무슨 말이야? 내분비내과예요. 내분비. 호르몬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다른 말로 내분비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조직과 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자율신경계는 속도가 빠르고요. 그렇지만 지속시간이 짧아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느려요. 그리고 지속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 말이야. 사람은 주로 상상성을 조절할 때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을까? 호르몬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을까?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하지 않아요. 식물은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배우고 호르몬을 따로 배우기 때문에 호르몬을 배우는데 실제로 항상 우리 몸을 모두 컨트롤하는 것 중에 약 80%는 자율신경계 통해서 조절하고 나머지 20%만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해요. 근데 이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뭐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무경의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됩니다. 자, 그럼 이 도대체 호르몬이 뭐야? 너가 도대체 뭐냐 호르몬? 호르몬 궁금하다. 자, 호르몬의 특성 한번 보자. 호르몬의 특성이고요. 이 호르몬의 특성을 다른 말로 내분비계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내분비계의 특성, 호르몬의 특성, 내분비계의 특성인데, 자, 이 호르몬이 어떤 특징이 한번 보자.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해요. 선생님이 먼저 설명했죠. 항상성 유지에 관여는 명령 전달 유지야. 메신저라는 얘기죠. 명령 전달 물질. 이건 아까 다 설명했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져서 밖으로 내보낸 것을 분비라고 해요. 근데 분비인데 얘는 내분비샘에서 분비돼요. 요게 중요해요.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라고 설명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좀 낯선 단어가 뭐가 있냐면 내분비샘이라는 단어가 좀 낯서요. 자, 그럼 내분비샘이 뭔지 설명에 앞서서 내분샘이 있다는 얘기 누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분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는 걸까? 내분비샘이야. 외분비샘인데, 자, 외분비샘은 뭐가 있냐면, 자, 먼저 명단 불러줄게요. 외분비샘의 대표 예로는 침, 땀, 눈물, 소화액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분비샘이에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얘는 어디에 섞이지 않는다. 체 또는 몸의 피 속에 섞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외분비샘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분비가 되면 어디로 분비되는 거야? 우리 몸의 순환계, 혈액으로 분비돼요.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피를 따라서 우리 온몸을 분비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몸의 순환계에 따라 혈액을 통해서 분비되고 혈액에 따라 이동해요. 이동하는 중에 아까 내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친구한테 숙제시 페이지에 세우라고 알려주라고 메신저를 보냈는데 그 메신저가 길이가 아줌마한테도 아저씨한테도 막 동네 친구한테도 쓸데없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딱 그놈한테 가서만 작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좀 어려운 걸 뭐라고 하냐면 기관 특이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그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가서만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하면 안 돼요. 다 기관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볼게. 좀 어려운 예문인데 이건 맞출 수 있을까? 호르몬 중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 가서 작용할까? 갑상샘 어떻게 알았지? 진짜 천재인데? 얘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에 가서 작용해요. 딴 데 가서 작용하잖아. 이런 걸 뭐라 불러? 기관 특이성이 있다.
선생님 근데 왜 기관지증 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이 호르몬이 딴 데로 자주 가려고 혹시 딱 보고 거기에서만 작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만 수용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지? 남성 호르몬. 오,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이 호르몬도 보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이름이 좀 달라요. 남성 호르몬은 되게 거칠어요. 봐요. 테스토스테론. 이게 거칠잖아. 근데 여성 호르몬 봐요. 얼마나 부드러운가요? 에스트로겐. 그렇지 않나요? 맞죠? 맞잖아. 나만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발음 한번 해봐요. 해봐요. 테스토스테론 거.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거. 에스트로겐. 이거 봐, 훨씬 부드럽잖아. 아닌가?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래서 여성은 부드럽고요. 남성 호르몬은 좀 터프합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와?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기관 특이점이 있어서 딱 거기 가서만 잡아요. 딴 데 가서 작용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호르몬은 메신저란 말이야. 그래서 많은 양이 필요할까, 적은 양이 필요할까? 매우 적은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우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결핍증에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과다증에 걸려요. 그래서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 예를 들어보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생장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생장 호르몬. 오늘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니까 약자로 GH인데 이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크죠? 그걸 뭐라 불러? 어인증. 어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이라고. 근데 이것도 잠깐 그냥 중요하지 않은데 설명할게요. 거인증과 말단 대증은 좀 달라요. 일단 공통점은 우리 몸에 등치를 크게 만드는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거인증을 받죠. 정말 커져요. 2m가 커집니다. 근데 성장판이 닫힌 후에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되지. 그러면 몸의 말단 부위만 커져요. 그래서 몸의 말단 부위가 뭐예요? 얼굴, 손, 발이 커져요.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도 있지만 턱, 광대뼈, 이마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최홍만처럼 과도하게 키가 큰 사람들 외모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턱이 이렇게 나오고요. 턱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치아가 이렇게 돼 있다가 턱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치아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마가 튀어나오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아마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생김새가 비슷해. 그렇죠? 이게 바로 말단대증이고 손도 커지고 발도 커지고 그리고 말단대증이라고 해요. 얼굴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커지는 말단대증이 있어서 얼굴 커진 사람을 단말로 얼짱이라고 그러죠. 안다? 얼굴 짱 크다 그래서 얼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얼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거인지가 말단대증. 너무 적게 분되면 키가 너무 적어요. 외소증. 요즘에는 외소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난쟁이증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외소증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거 외에 더 있는데 그건 몰라줘요. 여기서 매우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미세한 양을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한 번도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이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줘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좀 선행 배운 사람 있잖아요. 네? 여기 있어. 누가 말했는데 비슷해. 그 틀렸어. 자, 이렇게 미세한 양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뭐라고 하냐면 피드백 아니죠? F 발음이죠? 리드백 되는 거죠. 아까 답변 친구는 P 발음했죠? 피드백 틀렸죠. P 발음, F 발음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영어 민감합니다. 영어는 발음이 생겼는데 그렇죠? 예, 발음 민감합니다. 저는 영어 발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본인 그 이름은 아이 발음 또 구리잖아. 영어 유치원 안 다녔죠? 근데 왜 그래? 자, 그럼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또 그렇죠? 이거 뭐 L 뭡니까? 영어 진짜 어느 유치원 들어봅니까? 잘못 배워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했나 다시 가겠습니다. 자, 왜요? 이건 안 배웠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그리고 또 저기서 영어 유치원 나온 사람 누가 있어? 영어 유치원 없어요? 다 숨기고 있지 지금 과거를 들통날까봐. 그러면 뭐예요? 보딱지. 그렇죠? 애들 영어 발음 왜 이래? 송도 영어에 조심돼 말이야. 다른 도시 없는 인터넷도 있는데 말이야. 외국계 대학교도 있고. 이거 영어 좀 문제인데. 자, 이거 나밖에 한번 보자. 자, 아까 바나나, 그치? 예, 바나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봐. 갑자기 영어 시험 갑자기. 제가 영어 유치원 나가려고. 이거 영어 실망이다. 영어 유치원 나갔는데. 이거 봐요. 애들 갑자기 영어 자신감이 급 떨어졌죠. 그쵸? 내 앞에서. 이거 봐요. 모르죠? 이거 봐. 애들 갑자기 영어를 못하기 시작해. 내가 알려줄게. 내가 이번 영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건요, 질병 이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했었죠.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뇌출혈이죠. 이 질병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 이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지? 딴거 필기하면 이것만 필기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집안도 이것만 생각하겠지? 네, 그럼 안 되지. 그래서,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호르몬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건 이제 잠깐 좀 심화까지 좀 들어갈게요. 이건 이제 본수업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나오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호르몬은 성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성분을 비교하면 호르몬의 성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단백질로 된 호르몬도 있고요. 단백질로 된 것도 있고 하나는 지방, 지질이죠. 지질계 호르몬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분명히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어떤 게가 더 많을까? 단백질계가 많을까? 지질계가 많을까? 단백질계가 많지. 이 지질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진짜 영어 맞습니다. 스테로이드예요. 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표제가 뭐냐면 성 호르몬이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굉장히 효과가 잘 나타나요. 왜 잘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 표면에 수용체가 있고 수용체에 딱 결합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여기 달라붙어서 외침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요. 세포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직접 작용해요. 그래서 효과가 어떨까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운동선수한테 가까워하는 이유가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잘 나타날 겁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포츠에서 유배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와 직접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부작용, 돌연변이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생이기 때문에 막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전환을 한 사람들이 평생 동안 성호르몬 주사 맞는데 그 성호르몬 주사 맞는 사람들은 수명이 되게 짧아요. 길게 못 살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훨씬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일반인들의 절반 정도 살입니다.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성 전환하고 그다음에 평생 주사 맞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효과 잘 나타나다가 시간 좀 지나죠. 그럼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 너무 내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얼굴이 굉장히 흉악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를 보면 젊은 나이에는 트랜스젠더가 많이 이렇게 옆에 뭐 많이 방송나고 하지만 나이
아이들은 스트레스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화목해 보인다.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요.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단백질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슐린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역시 단백질 호르몬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운 과학적인 개념을 갖고 이걸 유추할 수 있어요. 한번 보자. 어머,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맞는데 왜 약으로 안 먹어? 왜 주사를 직접 찔러? 약을 먹어야지? 아, 그건 말이야?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주동물이 뭐야? 단백질이야. 그치? 그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된 인슐린을 먹으면 무슨 거죠? 위장에서 전부 다 소화되고 분해되고 있지. 네. 그럼 실제로 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소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 될까? 다 분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약으로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주사를 많이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오, 이렇게 연관된 거구나. 그래서 단백질 호르몬과 질겨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호르몬 이제 분비에 대해서 볼 텐데, 자, 그래서 사람 하나 해볼게요. 제가 항상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저게 누굴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논란이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누구도 아니고 어떤 누구이기도 합니다. 그냥 특정인을 그린 거 제가 됐습니다. 네? 누굴 닮았나요? 누구지? 그냥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정식으로 그 영재반으로 등록되는 건 언제 등록돼요? 5월에. 아마 대부분 특히 저기 수학생 말고 과학생들도 아마 이제 9월달에 이제 개편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근무하는 센터가 이제 막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목동, 송도, 부천, 마포, 일산, 관악, 대치, 서초, 운직, 청촌, 분당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온 거는 딱 1년 된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작년 9월에. 딱 1년 됐어요. 또 9월에 되면 또 이제 인사겠습니다. 관람 여러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보시기 외국에서 볼 때 되면 어떻게 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것은 아까 내가 했던 아리가또, 내추럴, 포켓몬, 디지몬 이렇게 기억나겠죠. 그렇죠?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야, 그 포켓몬 때문에 왜안 나오지? 왜 그 아리가또 선생님이 안 나오실까? 뭐 이러겠지. 자, 하나의 몸이 있어요. 하나의 몸이 있고 아까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의 최고 중추가 어디라고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라고 했어요. 간내 시상하부가 여기 있어요. 여기 딱 있어요. 간내 시상하부가 여기 딱 있고 이게 간내 시상하부라는 것인데 자, 간내 시상하부가 있으면 무엇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시상탕부도 있어요. 실제로. 시상탕부도 있는데 시상탕부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시상탕부는 하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시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체육만도 뇌에 이제 종양이 생기면서 시상탕부를 압박을 했어요. 시상탕부를 압박을 하려면 시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격투기를 하지 않게 됐죠. 그렇죠? 그전에는 괜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였던 거 아니죠? 몰라요? 네, 알죠? 자, 이 시상탕부고요. 근데 얘가 최고 보스야. 최고 보스인데 여기는 우리 몸의 조직밖에 없는데 야, 너 빨리 뭐 만들어 뭐 해 이렇게 명령 되는데 얘가 이제 걔네한테 명령 주려면 가오가 안 됐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말만 하는 거야. 야, 저 제 말이야. 쟤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쟤 일 좀 시켜. 여기 밑에 행동대장 있어. 여기 행동대장 딱 있어. 행동대장이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얘가 야, 쟤 일 좀 시켜. 내가 좀 형님. 네, 나일 시켜. 행동대장. 중간 보스. 얘 이름이 누구냐면 얘 이름이 뇌하수처럼. 벌써 이름도 봐봐. 이름도 하수야, 하수. 그렇죠? 얘는 행동대장이야. 그래서 얘가 분비하는 호르몬이 되게 많은데 얘가 주로 분비하는 호르몬의 특징은 무슨 자극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이 간의 시장보다 야, 쟤 갑상태 일 좀 시켜. 내가 하겠습니다, 형님. 갑상태 자극 호르몬. 야, 쟤 부신 거칠 일 좀 시켜.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야, 저 영포 이중시켜. 영포 자극 호르몬. 이런 식으로 땡땡 자극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이게 바로 뇌하체야. 이제 우리가 이제 본인을 좋아하게 되면 이 뇌하체를 저녁과 후역으로 보내는 디테일을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안 배워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호르몬인데 여기 우리 목 쪽에는요 누구나 다 나비넥타이가 하나씩 있죠? 예, 다 있죠? 나비넥타이 있죠? 나비 있고요. 이렇게 나비넥타이 존재해요. 이 뭘까? 이게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렇죠? 이 갑상샘도 좀 이따 설명하고요. 네, 목 쪽에 있습니다. 목 쪽에. 그래서 이 갑상샘 비대증이 있어요. 갑상샘이 툭툭 붙는 거예요. 툭툭 붙어요. 왜 붙냐면 얘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티록신을 분비해야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 간내가 야 갑선생 너 빨리 뭐해? 티록신 분비해. 명령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선생님이 하면서 갑상샘 자극을 분비해서 얘를 푹 찔러줘요. 근데 얘가 티록신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난주 재료가 떨어졌는데 얘를 그걸 모르시는 거야. 계속 찔러. 야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계속 찔러. 찌니까 얘가 없으니까 퉁퉁퉁 부는 거죠. 이게 갑상샘 피로. 그러면 티록신이 분비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굉장히 무력해져요. 힘도 없고 살도 찌고 이렇게 굉장히 무력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하고 독일하고 막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영국 병사들이 전쟁 중에 갑자기 막 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비실비실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 영국의 그 군관이 쟤네 왜 이렇게 전쟁 중에 힘이 없지? 눈을 막 눈에 불을 켜고서 전쟁에서 일까 말건데 왜 저렇게 힘이 없어? 왜 그렇지? 봤더니 걔네 몸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니까 잘 무력해졌어요. 그럼 티록신의 종을 볼까? 아이오딘이네? 그래서 아이오딘을 처방을 했어요. 아이오딘 직접 보면 안 되지만 그래서 아이오딘이 포함된 약대를 처방했더니 그다음 다시 거들가서 싸움을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티록신의 주성분이 아이오딘이에요. 이 아이오딘은 어디 많이 들어가면 해산물에 많이 들어가요. 미역, 다시마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생일날 뭐 먹지? 미역국 먹죠. 그렇죠?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미역국 먹으면 1년치 필요한 아이오딘이 거의 보충이 돼요.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현명하죠. 근데 중국 내륙에 내몽고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해산물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갑상샘 비대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갈 텐데 그 군대를 가면 미역국을 이렇게 막 자주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오딘이 포함된 것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건빵 안에 별사탕도 보면 아이오딘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영양소 같은 것들은 건빵 안에 뭐 별사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보충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딘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니까 갑상샘에 필요한 아이오딘 꼭 보충합니다. 갑상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기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뭐야 이거? 이자. 바로 췌장이라고 하죠. 이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름만 그냥 기억하자. 자세히 안 들어갈게요. 하나는 인슐린이고요. 하나는 글루카곤입니다. 얘네들이 우리 몸의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혈당량을 조절하고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자 뒤에 더 있는데 더 들어가서 의미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자, 우리 몸을 컨트롤할 때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토매틱으로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한테 명령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율신경계인데 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보자. 자율신경계인데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련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고 대뇌가
관여하지 않죠. 그러면 이 자율신경계는 주로 누가 컨트롤합니까? 주로 간내나 연수 이런 곳에서 주로 자율신경을 조절해요. 이 자율신경은 종류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관이 있으면 여기 중추가 있고요. 중추가 있고 여기 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자율신경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름만 좀 기억해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고요. 부교감신경도 이렇게 연결돼요. 위에 게 교감신경입니다. 밑에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합해서 우리는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은 주로 어디에 많이 연결되어 있냐? 우리 몸의 내장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몸의 내장 기관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이고 이 자율신경 종류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부분을 배우지 않았지만 중학교까지는 제가 배웠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바로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인데 뉴런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절전뉴런, 뒤에 있는 것을 절후전이라고 해요. 절전, 절후 부분거든. 근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구조 차이가 있어요. 교감신경은 절전뉴런이 짧고 절후가 길어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절전뉴런이 길고 절후뉴런이 짧죠. 그래서 이전에 영재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었죠. 교감신경은 short and long, 부교감신경은 long and short 이렇게 기억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설명했냐면 교감은 두 글자야. 부교감은 세 글자야. 이렇게 기억을 시켰어요. 그래도 틀린 놈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교감신경은요 short and long 이렇게 외워요. 또 그치? 부교감신경은 long and short 이렇게 외워요. 난 분명히 설명할 때 교감신경은 short and long, 부교감신경은 long and short 이렇게 했거든. 굳이 그걸 집어서 알아서 틀린 친구 있어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나의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작용이 서로 반대작용이에요. 예를 들어보자. 이 기관이 심장이라고 가정한다면 교감신경이 촉진되면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될까? 빨라져요. 부교감신경이 촉진되면 느려져요. 이것만 촉진되면 어떻게 될까? 심장 터져요. 이것만 촉진되면 어떻게 될까? 심장 멈추겠죠. 그래서 얘가 유효적절하게 작용해서 심장이 일정하게 떼끈해지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교감신경이 촉진될 때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주로 우리가 교감신경이 촉진돼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아까 이름이 뭐였죠? 양예원. 이름이 셋이나 들어가네요. 그렇죠? 양예원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양예원. 자, 예원이가 집을 가고 있었어요. 집을 가는 중에 이제 집에 가다가 밤늦게 갔겠지. 밤늦게 자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칼을 든 강도를 만났어. 칼 너무 약간 총을 든 강도를 만났어. 이때 몸에서 나타난 증상이 바로 뭐야? 교감신경의 촉진 효과예요. 그치? 자, 그럼 한번 보자. 교감신경이 촉진됐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첫 번째,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지, 그렇죠? 심장이 바운스 되겠지, 그렇지? 심장이 빨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공이 어떻게 될까요? 동공이 커지겠지. 눈에 이렇게 놀라겠지, 그렇지? 맞죠? 혈압이 되게 높게. 그 다음에 침범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목에 칼 들어왔는데 혜원이가 침을 쥐면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몸빼쓰면 목에 칼 갖다 대는데 애가 침을 쥐고 있으면 강도가 놀래서 오히려 맛있는 걸 사먹으라고 돈을 못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는 침 분비가 어떻게 돼요? 억제돼요. 침 분비가 억제되고 소화의 분비가 됩니다. 소화 분비가 억제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교감신경의 촉진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은 어떨까? 부교감 신경은 어디 촉진되면 이거 반대겠지, 그치? 반대는 말이야. 근데 말이야, 이 교감 신경이 촉진될 때와 부교감 신경이 촉진될 때 효과를 보게 되면 정확히 어떤 상이지? 반대 상이지. 그치? 그래서 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좀 더 활성화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겠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어떤 두 개의 작용이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기량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어디지? 여기다 붙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는 빨라요. 지금 짧아요. 그래서 얘를 조절하는 방식은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 몸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많이 분비할까 적게 분비할까 적게 분비할까 많이 분비할까를 통해서 체내 항상성을 조절하게 되는데 많이 분비할까 적게 분비할까를 어떻게 조절할까? 아까 했죠? 뭐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입니다. 다른 신경 써주십시오. 영어에 아주 민감합니다. 위기래, 그쵸? 네, 위기래. 제가 옛날 또 전에 영어, 명제반 가서 첫 번째는 두 번째인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했거든요. 영어 문제를 했거든요. 삶이라는 영어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 보이드, 에브, 막 이러는데 너무 실망했다 그랬죠. 영어 유치원도 나오는 애들이 뭐 영어를 또 못하냐. 그래서 삶이라는 뭔지 영어를 확실히 알려줬거든요. 나중에 애들이 이제 그거를 계기를 통해서 내 영어 시험을 이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삶이라니 영어로 all like egg라고 알려줬거든요. 그 애들이 어쩜 우리 영어 잘하는 거야. 애들이 나보고 영어도 아니고 배울 수 없냐 그래서 나 바빠서 영어 알려줄 것 같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당뇨병에 대해서 보자.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많이 힘들죠. 여러분 오늘 몇 시부터 수업 시작했어요? 1시. 힘들겠다. 1시부터 한 10시까지 9시간을 네? 왜요? 10시도 자습하고 1시부터 수업한 거야? 10시간을? 나도 힘들어요. 나도 여기 오기 전에 수업하고 와요. 여기 오기 전에 수업하고 집에 가서 가끔가다 수업할 때도 있고요. 한 1시간, 2시간 수업할 때도 있고. 나는 잠잘 때 끊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가르치는 학생은 이제 요번 주까지만 하면 끝나요. 요번 주까지만 하면 이제 다 끝나서 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수업 일정이 또 잡히는 바람에 다음 주 또 개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 인생 삶이라고 하는 건 계란과 같아서 유명한 영어 있잖아요. 라이프 인생은 계란과 같다라는 영어 있듯이 우리 사람은 계속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멈추지 말고. 자, 먼저 당뇨병이라고 한번 보죠. 당뇨병. 자, 당뇨병이 어떤 병이야? 당뇨병이? 그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 오줌에 당들. 그쪽 오줌에 당이 들어있죠. 포당이 나오는 거야. 자, 혹시 배설 과정 있니? 네. 배설? 네. 배설? 오줌 만드는 과정. 콩팥에서. 네. 그럼 간단히 말로만 설명할게요. 우리 몸의 혈당량, 그러니까 피 속에 녹아있는 포당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구체, 그러니까 여기서 사구체를 배웠는지 아니면 토리를 배웠는지 토리였어요? 그 토리에서 고문 주문 쪽으로 여가 됩니다. 그때 포당이 여가 돼요. 그럼 여가 된 다음에는 다시 우리 몸으로 포당을 재흡수해요. 근데 그 재흡수하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무작정 제곱수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볼게. 영제곱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혈당량이야. 여기가 포도당의 양이야. 포도의 양이야. 자, 그러면 혈당량이 높을수록 여과가 되는 포도당 양이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맞죠? 근데 이 여과된 포당 중에 거의 상당 부분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제곱되겠지. 근데 그 제곱량은 일정해. 한계점. 이게 제곱수야. 그래서 이만큼 여가 되면 이만큼 다 여가 돼요. 그럼 소변을 빠진 포당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혈당량이 이거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제흡수할 수 있는 양 자체를 넘어서지. 그렇죠? 그러면 만약 혈당이 이만큼만 치자. 이만큼이면 여과된 건 이만큼인데 제흡수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차이나 준 거 아니고요. 요 차이 나는 것만큼 요거 차이 나는 것만큼 어떻게 될까? 앞으로 배설되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당뇨병. 그렇죠? 그래서 이 당뇨병은 피 속에 포당이 너무 많아 생기는 병인데 이 피 속에 포당이 너무 많은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다? 인슐린 때문이야. 인슐린이 바로 그 원인인데 당뇨병의 종류도 두 종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두 종류야. 제1형과 제2형 당뇨. 자, 제1형 당뇨이고요. 제2형 당뇨. 우리 한국에는 어떤 당뇨가 많은 것 같아? 1형 당뇨와 2형 당뇨 중에? 2형 당뇨 압도적 많습니다. 1형 당뇨를 뭐라고 하냐면 네? 뭐야? 여기 학생들 중에 제2형이 있어요? 제이가 있어요. 제이? 제이? 너 이름 뭐야? 왕제. 왕이야. 왕제이야, 왕제이. 왕. 이름 뭐야? 네? 이동현. 이름 뭐야? 이유. 유민. 이름 뭐야? 오세원. 시장님 될 뻔했는데, 그렇죠? 오세원이에요. 다쓰다고 하는데. 이해하셨군요. 이름 뭐야? 윤서? 이윤서? 진짜 이름이야? 그러니까 윤서가 중성 이름을 한데 여자애들 이름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듣죠? 네. 이름 뭐야? 정하준. 정하준. 이름 뭐야? 양하윤이. 양하윤. 이름 뭐야? 윤예준? 많이 듣던 이름인데? 윤예준? 어디서 들어봤지? 너 나를 본 적 없지? 네. 그쵸? 근데 이름이 되게 낯이 보여? 이름 뭐야? 손우성. 정의담? 이거 담자 쓰기 쉽지 않은데? 의담. 그 다음? 박희. 시후. 너는요? 이대건이. 예? 레자 건자. 왜 적었냐고? 이 뭐야? 레자 건자요. 이대건. 이렇게 이름을 물어봐도 다음 때는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신기한 게 나는 책 내용 설명할 때 책을 안 보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책 내용 다 암기를 해서 심지어 문제까지 다 암기를 하거든요. 사람 이름 잘 기억해요. 사람 이름 기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희한하게. 이게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자,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1을 좀 어려운 말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타입 2를 인슐린, 비의존성,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해요. 이제 타입 2가 많은데 이 타입 2는 왜 생기는 거냐면 인슐린 분비량 정상이에요. 인슐린 분비량 정상인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슐린이라고 작용하자. 그럼 인슐린이 작용한 장소가 어디냐면 간에 가서 작용해요. 간에 보면 수용체가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인슐린이 계속 수용체에 부었다 떴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용체가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용체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수용체가 변형되어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제대로 분배됐지만 여기는 뭐야? 줄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분배가 정상인데 제대로 인슐린의 그 효과, 그러니까 메신저로서의 효과를 제대로 못 내니까 당뇨병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치료법은 그렇죠. 정답은 없어요. 그까지 이 타입 2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이 치료법이라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은 자체가 바로 당뇨병 치료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밥을 먹지 않게 되니까 혈당량이 높아지는 걸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당뇨 환자들은 밥을 잘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뇨병 환자들은 아무튼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못하는데 인슐린하는 작용이 한 가지가 뭐냐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근데 인슐린이 너무 적거나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피 속에는 포도당이 많이 녹아있는데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세포가 어떤 걸 느끼냐면 에너존이 부족해. 빨리 에너존 공급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그럼 우리 뇌는 뭐야?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혈당량이 굉장히 높은 불구하고 계속 폭식을 해요.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GLP-1 유사체를 당뇨병 치료제 또는 고도 비만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고도 비만이나 당뇨병 치료제를 넘어서 어떤 정도로 쓰고 있습니까? 다이어트용. 이게 좀 문제죠. 문제는 문제입니다. 다이어트 괜찮잖아. 다이어트 뭐 문제야라고 하시는데 이 비만에 대한 인식이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쟤 너무 말랐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을 했을 때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약품을 이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그러니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자, 시간이 지금 몇 분이죠? 여기 정확한 시간인가? 52분인가요? 네, 그럼 7분 시간 남았는데 7분 일찍 끝내줄 수 없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7분 정도간 릴렉스 합시다. 그런 드시고 나도 드시고. 그래서 떠들면 안 됩니다. 떠들면